타이틀을 보면요. 3차원 지체에서의 반복 압축 변형이 저골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3차원 지체 이쪽이 아마 보건자 쪽이 될 것 같고요. 키부상으로 만든 스케폴드거든요. 그리고 반복 압축 변형 이것이 상당히 기계적인 물리적인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골세포의 분화는 생물학적으로 해석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기계적으로 담당하고요. 그리고 배현희 박사님은 혼자 생물학 쪽을 여기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고민찬 박사님은 지시체 스캐폴드를 제작하는 그쪽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박 박사님 말씀하신 피부 쪽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뼈를 만드는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뼈라는 것하고 뼈에서 실제로 뼈가 자라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현상과 기계적인 그런 자극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뼈의 기본적인 기능은 기계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로지컬한 funk션이 됐습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고요. 기계적인 기능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체 내부의 장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스컬이나 갈비뼈처럼. 그리고 이제 다른 뼈들을 들어보면은 사람 몸을 움직이게 해요. 형태를 유지하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기능을 보면 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피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몸속에 칼슘이온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능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당히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생물학적 기능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 리모델링이라는 제가 말을 소개시켜드리는데, 그래서 기계적인 자극이 결국은 이제 생물학적 변화를 어떻게 유효시키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 그림은 뼈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뼈는 지금 저희들 여기 대퇴골이거든요. 힙 부분의 대퇴골인데, 이것을 보시면 이것은 이 대퇴골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뼈의 바깥 부분은 상당히 이게 하얀색이 딱딱한, 아주 치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치밀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코티칼본이라고 하는데, 뼈가 대부분 바깥쪽은 이렇게 치밀골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이게 이제 구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포로스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골 같은 경우 여기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저희들이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할 때 힘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을 위쪽으로 전달시키고요. 무릎 쪽으로, 발 쪽으로 전달을 시키고, 그리고 이 보는 망상골 또는 캔슬러스 본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 내에서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그 반응들이라는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치밀골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단면을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치밀골의 기본을 이루는 이 뼈의 단위가 오스테온이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지름이 한 350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빈강 평균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의 솔리드한 물질을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천을 이루어서 청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라벨라라고 하는데,
라멜라 두께가 한 5 마이크론 정도 그냥 라멜라 이렇게 복합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칼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뼈에서 칼슘을 좀 빼내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망상골에서 이제 칼슘 빠져나갈 수도 있고 친일골에서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또 많으면은 그것을 몸에 뼈에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또 뼈에 저장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본 리모델링인데 친일골의 경우는 뼈가 이제 없어지는 본 리저브션이라고 하는데 뼈가 없어지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처음에 뼈가 이렇게 있으면 동그랗게 파골세포들이 오스토클라스트라고 하는데 파골세포들이 표면적에 이렇게 크게 위에서부터 생성돼요. 그리고 쭉 밑으로 터널을 파내려 가면서 뼈를 이렇게 없애거든요. 그 터널 길이 한 1mm 정도까지 쭉 파내려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뼈를 형성을 하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부터 터널의 벽에서부터 이렇게 라밀라식으로 한 층씩 만들어 옵니다. 그것을 만드는 세포는 조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층 만들고 해서 결국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의 공간은 이제 혈관, 혈액이 공급돼서 혈관도 있고 신경도 들어가고요. 근데 보면은 친일골을 하고 망상골의 구조가 상당히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로 친일골의 역할은 여기서 하중이가 있을 때 이 뼈가 안 부서지고 우리가 몸에서 요구하는 그 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망상골은 이기에 비해서 상당히 포로소하면서도 이 포로소하는 게 특징이 보면은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상당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라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표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면을 통해서 뼈가 리접션이 일어나고 뼈가 포메이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뼈를 저장하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골의 프라이머리 그 펑션은 바이오로지컬하게 많고요. 친일골은 반대로 케미컬하게 많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 그림은 본 리모델링, 뼈가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개의 대퇴골에 인공 관절을 넣은 거예요. 3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부위를 본 것인데 원래 대퇴골의 뼈는 여기도 차가 꽉 차 있고요. 여기도 차 있는데 한 6개월 지나서 보니까 이게 뼈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뼈가 상당히 많이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뼈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 쇠로 메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가해졌을 때 힘들이 딱딱한 메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전파가 되는데 이 끝이 뾰족하다 보니까 이 부위에서 받는 단위 민족당의 힘이 상당히 높아요. 이걸로 이렇게 찌르는 거하고 바늘로 찌르는 거하고 이게 통증이 완전히 다르죠.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뼈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 미케닉한 힘들이 이쪽으로 다 전파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쪽 뼈들은 그런 기계적인 힘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뼈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뼈가 아주 좋아하는 적절한 양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보다 더 많이 뼈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리고 그 앞에 슬라이드는 이제 대퇴골이나 이런 아주 오만 레벨에서 임상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레벨인데 그런 미케니컬하고 바이오로지컬 리스판스가 그 오만 레벨에서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뼈가 이렇게 좁고 다시 생기고 하는 것은 세포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오만 레벨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았어요. 그냥 단지 보고 이 뼈가 이렇게 프랙처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형이고 모양이 변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고 오간 레벨에서 연구를 하다가 점점 티슈 레벨로 가고요. 요즘은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하고 맞물려서 셀룰러 레벨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스킨에서도 텐션이 가했을 때하고 텐션이 없을 때하고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하시는데 조직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상당히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미케니컬한 스트레스나 스트레인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극들이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 뼈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스티뮬레이트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게 보통 걸어다닐 때는 뼈에 2 내지 3%의 스트레인이 걸린다고 합니다. 2 내지 3%의 스트레인이면 뼈의 길이가 100이라고 하면은 뼈의 길이가 98 내지 97로 줄어드는 거죠. 압축을 받았을 때는 인장을 당기면은 102나 103이 된다고 할 수 있죠. 한 2% 내지 3%의 변형이 있으면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뼈의 리모델링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고를 보면은 과연 이렇게 많은 스트레인이 필요한가? 근데 이 경우는 여기를 보시면 상당히 하이 프리퀀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진동이 아니고 정적인 상태에서 변형을 주고 그걸 감안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아주 높은 이게 하이 프리퀀시로 상당히 작은 변형을 뼈에 가해줘도 뼈가 망상고의 뼈가 밀도가 한 30%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고가 나온 목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적으로 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질환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골다공증 쪽인데, 골다공증 환자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뼈에 이런 스트레인에 가기가 힘드니까 아주 작은 스트레인으로 그 하이 프리퀀시로 주면은 내가 초음파 치료라든지 아니면 가만 앉아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가 잘 자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클리니컬하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이다 보면은 골다공증, 골절 치료, 이공 관절, 그리고 티슈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데이터인데요. 제 실험실에서 한 1년 남짓 연구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오스티오블라스트 라이트셀을 배양을 해서 타이토산 스캐폴드에 배양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은 기계적인 자극을 가해주고 한쪽은 가하지 않고 컨트롤로 17일간 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배양하는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프로테인 양과 생성된 프로테인 양과 그리고 알파의 포스페테즈 양과 그리고 뼈라는 게 결국 세포에서 매트릭스를 만들고 거기 미네랄을 넣어서 딱딱하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칼시피케이션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이올로지컬 마크로서 프로테인 매지먼트는 세포의 생식 정도를 알아봤고요. 알프라인 포스페테즈 액티비티는 세포가 생식하는 단계에서 분화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마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저골 세포를 이게 이제 다공성 키토산 구슬인데요. 여기에 이 표면이고요. 이 크로스 섹션을 보면 상당히 일정한 단계로 이렇게 포가 생겨날 수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 구슬의 이름 카이토프라고 동네 모멘치기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곳을 들어가서 이렇게
이 표면에서 컴퓨터적인 자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처음에 질문했듯이 과연 그러면은 이 스캐폴드에 이 세포가 어느 정도 있으면 가장 적절한가? 그것을 실험을 해봤는데 약 500만 셀 per 밀리미터가 이 세포가 자라는데 적정 조건이라고 배은 박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스캐폴드하고 세포 지지체를 복합체를 실험을 기계적인 자극을 가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이 기기를 만들었어요. 잘은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그 시펜이더라고요. 이게 모터를 사용해서 시펜을 이렇게 일정한 압축을 가하고 그 가해진 힘을 측정하고 시펜의 변형도를 측정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거 전체 구성도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메케니컬 자극 패턴은 약 0.5Hz로 150사이클을 매일 주었고요. 이런 형태로 가해졌습니다. 약 2.5%의 스트레인을 가했고요. 그리고 그 지지체 속에 있는 세포가 실제적으로 지지체는 이렇게 압축을 가하면 변형이 되는데 세포 자체가 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세포를 따로 영상 처리를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영상 처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것을 영상 처리해서 세포가 변형률을 측정해 보니까 약 6% 정도 면적 변형률이 대단한 걸 볼 수 있었어요. 지지체가 2.5%의 변형을 가해지면은 세포는 그 면적이 한 6% 정도 변하는 걸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포 면적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어떤 세포를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세포 자체가 변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계적 자극을 가하지 않은 컨트롤의 경우인데요. 24일까지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을 했는데 토탈 프로테인 양을 알짜에 따라서 보시면은 그냥 컨트롤의 경우 한 16일째, 17일째 정도에는 프로그레이션이 스타트하고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알칼라인 포스페탈제 액티비티는 이렇게 한 17일 정도의 생각을 따라 떨어지는데 이렇게 변곡이 있는 이 지점에서 셀 디프렌시에이션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형성된다고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꺾어지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분화가 언제 시작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자극을 가하는 분하고 가하지 않은 분을 보면 17까지밖에 없는데요. 자극을 가하지 않는 분은 계속 프로프레이션만 일어나요. 그런데 자극을 가한 분은 프로프레이션이 상당히 좀 엎질려면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중요한 게, 저희 보기 중요한 것은 이게 알칼라인 포스페탈제 액티비티인데 기계적 자극을 가한 분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변곡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컨트롤의 경우와 달리 한 7일째부터 보여요. 한 10일 정도 앞방에서 셀 디프렌시에이션이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극을 가하지 않은 분은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례는 없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 데이터하고 기계적 자극을 가한 분하고 이 소위는 제가 아니고요. 다른 분의 논문인데 컨트롤에 브로스펙터만 이렇게 가해서 가해보니까 이렇게 셀 디프렌시에이션이 시작된 지 한 10일 정도에 나타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자극을 가하니까 브로스펙터의 영향처럼 셀 디프렌시에이션 포인트를 이렇게 당길 수 있었다는 걸 둘을 비교하는 슬라이드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네랄이 생성되는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 7일 되는 데부터 이제 까만 점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파시피케이션 넣어주려고 하는데 점점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자극을 가하지 않는 분은 17일째도 분화가 시작되지 않고 따라서 미네랄이 형성되지 않은 반면에 자극을 가한 분은 17일째는 상당히 많은 파시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계적인 자극은
기기적인 자극 전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실험한 그런 아주 스페시픽한 변형도에 스페시픽한 프리퀀시에 압축력이 가해졌을 때 그것이 볼 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셀 프로그레이션은 억제하고요. 셀 디프레이션을 앞당기고요. 그리고 가시피케이션을 증가시켰다고 저희들이 관찰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있는 말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실험은 지금 1년 정도 진행되고요.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은 프리퀀시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기기적인 자극을 가하면서 동시에 브로스 팩터를 넣었을 때 그것이 얼만큼 또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